자, 이제 913쪽을 보면 3번 시조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914쪽 가사를 보겠습니다. 이 가사는 뭐냐, 그 책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 보면 조선시대에 발생한,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발생하냐면 조선 초에 발생해서 정정합니다. 고려 말에부터 조선 말까지. 가사는 고려 말부터서 조선 말까지 시대가. 왜냐면 2번 형상을 보면 경기처 형식이 분기됐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경기처가를 썼던 사람들이 쓴 것이 가사라고 했죠.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형식 보세요. 3, 4조, 4, 4조. 시조하고 똑같죠. 3, 4조, 4, 4조 시조가 똑같아. 사음보 시조가 똑같죠. 근데 시조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시조는 3장으로 이루어져. 3장.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사는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운문과 산문이 섞인 형태입니다. 그렇죠? 운문과 산문이 섞인 형태다. 그래도 운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음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작가는 전기는 양반 중심, 후기에는 평민까지 합쳐집니다. 시조가 똑같아요. 전기 볼까요? 전극에는 상충극이 맨 처음이군. 있죠? 이 정도만. 그리고 시조는, 아니, 가사는 실제로 가사 작품을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가사들을 다 꼭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가사 작품 한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사가 있는데, 가사가 950쪽. 950쪽에 상충곡부터 관동불곡, 여기면 구운몽, 아니, 구운몽 소설입니다. 가사가 상충곡과 관동불곡 두 개가 나와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봅시다. 어떤 거? 관동불곡 보겠습니다. 펜 하나 줘, 펜. 던져. 자, 관동불곡 보겠습니다. 오늘 요걸 끝내면 다음 시간에 의자를 처리하면 다음 시간에 가사 설명을 했고 고대 소설 916쪽 한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죠? 다음 시간에 고대 소설하고 설명하고 작품 한 작품 하고 이런 식으로 951쪽 관동을 보겠습니다. 관동 지역을 여행, 기행하고 쓴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동이 어디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관령 동쪽이라는 뜻인데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해당합니다. 강원도를 관동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원도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도 강원도가 있는 반면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죠. 여기서 나온 이 강원도는 남북이 같이 합쳐져 있긴 한데 지명이 주로 보면 북한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있는데 북한 쪽 있습니다. 생소한 지명이 딱 보면 다 북한 쪽 강원도고 낯익은 데가 있으면 남한 쪽입니다. 그렇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철이라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배우잖아. 벼슬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아니면 중간이야? 엄청 높죠. 벼슬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배를 가. 옛날에는 이제 당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들이 실권을 장악할 때 있고 장악을 못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를 어디로 가냐면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담양 청평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유배를 간다 하더라도 정약용 같은 사람 우리 구사시간에 배우죠.
정약용 같은 사람은 유배를 갈 때 유배에서 풀릴 확률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유배에서 풀릴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없는지를 본인도 알고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유배지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얘는 절대 풀리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 관아에 있는 사또가 당연히 잘해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양반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양반님은 지가 밥을 직접 해봤겠어? 안 해봤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온 돈으로 알아서 하든지 떨어지면 네가 밥 해먹고 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도소야 밥 주고 다 해주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힘든 거 짜증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 겪었던 반면에 정철은 지금 당파에 밀려서 잠시 유배로 와 있죠. 다시 복권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다시 복권이 됐을 때 벼슬이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높을 것 같죠? 그러면 전라남도면 경북에서 엄청 떨어져 있죠. 거기에 담양 군유가 청평면이야. 나주도 아니고 나주목도 아니고 엄청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유배지에서도 한참 공격한 곳이 있지만 거기 있는 사또는 벼슬이 높아 낮은 사또지. 시골 군수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정치한테 잘해줄까 안 잘해줄까? 엄청 잘해줘요. 유배 풀릴 거 뻔하니까. 풀릴 때 자기 좀 나주 목으로 좀 보내주라는가. 이래요? 좀 시내 쪽으로 보내주라는 거겠지. 그래서 극진하게 잘해줬다는 기록이 막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담양 참평이 있었는데 유배지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 풀어주고 유배를 풀어주고 풀어준과 동시에 벼슬을 맡게 되는데 벼슬이 강원도 관동 지역 관찰사를 임명합니다. 관찰사가 도지사예요. 도지사. 엄청난 큰 벼슬이죠. 그죠? 그래서 담양 참평에 있다가 한해 올라와서 임금한테 관찰사 심표 있죠. 그걸 받아야지. 받고 어디로 가? 관동 지역 가서 이제 관찰사 업무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유배에 와가지고 라고 쓰지 않고 네? 내 잘못도 못하는 거야. 잘못 와서 유배 왔다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 한양은 자연이 좀 적어. 너무나 자연을 사랑해서 전라남도 담양이가 대나무 숲이 엄청 많아. 이 대나무 숲으로 갔다는 거야, 내가. 자연을 벗어나서 대나무 숲에 있다가 임금이 나보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라 하니까 어쩐다고 가서 임명장을 받고 관동주로 갔다. 성은이 망역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가면 지금은 취임식 같은 거 하는데 당시에 관찰사 취임식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지. 백성도 알려야지. 그게 뭐냐면 물러가라 새로 오신 관찰사님 식을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일종의 사람들 알리는 취임식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어떻게 생겼는가 봐. 이렇게. 저래 생긴 좀 하구나 이렇게. 왜? 떡이라도 줄 거 아니냐. 취임식 했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어느 모르고 구경하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막 저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강원도야. 강원도에 무슨 산이 있죠? 치악산, 강원도 원주에 치악산 있고 북한 쪽에 몰라요? 금강산이 있잖아. 금강산이. 그래서 치악산보다도 가장 큰 산이 금강산이거든. 지금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 금강산의 산을 먼저 구경을 해. 물러가라고 산을 먼저 구경을 해. 이해돼? 물러가라고 하고 구경을 쭉 돈다고. 구경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강산 바깥쪽 바다 쪽 외금강이라고 돼. 해금강이라고 돼요. 바다 쪽 구경을 해. 그렇죠? 이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돼? 관하로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 근데 고민이 생긴 거야.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계속 이렇게 일하지 않고 자연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야.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어찌해야 돼요? 관하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나 차라리 신선될까? 신선됐으면 일하지 않고 최소 자연을 구경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엄청 심해. 이게 이제 파도가 막 치는 걸 표현하거든. 파도가 잠잠해져. 그 말은 갈등이 없어질 것을 이제 암시를 해줘.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잠이 들었는데 신선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잠이 든 거야. 꿈에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정철한테 너는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경을 읽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읽어. 그러면 신선도 경을 하나 있겠지. 그래요? 그 경을 한 글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 벌 받아서 신선이 밑으로 적당하게 됐다. 속세로 내려왔다 그 말이야. 그게 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을 다 받으면 어쩐다 다시 어디로 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신선 될 건데 너는 원래 신선인데 왜 신선 되려고 막 우리 신선 되려고 난리냐? 너 원래 신선이거든? 한 겁니다. 그 말하고 딱 떠납니다. 그냥 잠 딱 깨웠더니 갈등이 풀려 안 풀려? 풀렸잖아. 내 신선이래. 나 원래 신선했대. 그러고 세상을 봤더니 달빛이 온 생에 가득하다 하고 끝이 나거든요. 달빛이 온 생에 가득하다 이 말은 임금의 은혜가 온 생에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이 가사의 대가를 정철 그럽니다. 가사의 대가를 정철 그러는데요. 역사를 보면 정철의 내가 작년에 여기가 이제 동영상 강좌가 없어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데 이제 내 이름을 치면 이렇게 무르특강 올려놓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올라올 텐데 그때 작년 거를 보면요. 관등불교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등불교가 절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뭘 나오냐? 삼인국, 손민국 위주로 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 나오면 그거 분석하면 제일 멍청한 놈이에요. 그건 다시는 안 나와요. 다른 걸 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늘 또 이야기하지만 나왔던 작품 이거 어려운 관대복 해주세요라는 것은 관대복 2, 3주에 나왔기 때문에 해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는 안 돼요. 이해된가? 한 번 나와버리면 적어도 3, 4년 안 나오면 다른 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 어쨌거나 한 번 나왔으니 하긴 하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좀 이제 봅시다. 봐봐. 951쪽 관등불국입니다. 강호의 병이 중림에 누웠던 일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의 병이 중림에 누워 있었대.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뜻이거든요. 참고로 이게 관등불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일부분만. 원래 관등불국, 삼인국, 손민국, 외낭제가 이것들을 개정되기 전에는 다 써놨어요. 전편을. 친근하기가 상당히 버겁더라고. 버거워. 그래서 다른 이제 학생들 많이 듣는 궁당리 같은 거 있잖아. 근데 데서는 조금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나도 과감히 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특강을 하고 볼 때는 전편을 다 볼 필요가 있음. 알겠나요? 전편을 다 봐야 운 좋으면 여기 나올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재수 없으면 다른 파트가 나올 수 있잖아. 공부를 했는데 헛것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넣었지만 출제자는 아니라 생각해서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나중에는 전편을 다 봐야 돼. 강호의 병이포, 강호는 강과 호수입니다. 근데 강과 호수의 병이포 이 말이 아니고 강과 호수가 자연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자연에는 강과 호수만 있는 게 아니고 바위도 있고 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바다도 있겠지. 근데 강과 호수로 대신 비유했어. 무슨 법이라고 그래? 대유법. 저거 대유법. 그런 말은 막 적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자연의 병이 입어 그 말이야. 그 말은 뭐야? 자연의 병이 입었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입어 이런 뜻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뭐라 그래? 천석구왕 연화구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입어 중림이 누웠더니 중림은 글자가 들어가면 대나무 숲이죠. 그러면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어디를 말해? 담양을 말합니다. 담양. 지금도 담양 가면 대나무 숲이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데 있거든. 중록원이라고 가봤어요? 담양 중록원 가보신 분? 가봤어요? 돈 냈어? 입장료? 원래는 돈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받대? 웃긴 놈들이에요. 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충북도 국립공원 있나? 충북 국립공원. 어? 국립공원 있어? 충북에? 어? 월악산? 월악산 국립공원 있어? 아, 월악산이 충북에 있어? 충북? 월악산? 안 가봤으면 몰라. 월악산에 유명한 절이 있나? 있지 않을까? 몰라?
아무튼 대전 가면 대전에서 예를 든 것은 대전은 옆에 계룡산이 있거든. 계룡산에 뭐가 있어? 절이 동학사도 있고 갑사도 있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계룡산 국립공원, 뭐 오락산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 내야 안 내? 안 내죠. 모든 국립공원은 무료입니다. 근데 절을 들어갈 때는 돈을 내죠. 이해돼요? 이제 이게 모순이죠. 이해돼요? 이게 모순이야. 이번 국정감사 때 또 나고 또 날릴 텐데, 그것도 그 돈 받는 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재수 없으면 돈 내죠. 국립공원 가봤어? 돈 내고? 재수 없으면 돈 내. 재수 없으면. 카드도 안 돼.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 문제라고. 웃겨. 돈 받는 아저씨 오줌 왔을 때 들어가면 무료고. 오후 5시 되면 아저씨 들어가거든? 무료고, 그래요. 개판이죠. 그러면 그래.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록원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도 중록원, 담양, 청평에 놓은 게, 마을은 중림은 대나무 숲이니까 담양을 말하는데, 담양 가려고 뭐라 그래야 돼? 유배지죠. 그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입어가지고, 담양 청평에 누워 있었더니, 왜 중요했죠?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누가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누가 맡기시니? 그렇죠. 임금이 맡겨주시니 그 말이야. 그러면 강원도 관동 지역이 실제로 거리가 그쪽 지역이 800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800리는 실제 거리입니다. 고전 문학에 나오는 거리는 전부 다 대부분 정서적 거리인데 이 800리는 진짜 800리다고. 예를 들면 천만리 먼 먼길에 고운임을 여의고 이런 말이 있어. 진짜 천만리가 아니고 그냥 아주 먼 거리 이런 뜻인데 이때는 진짜 800리다고. 관동 800리 방면을 맡겨주신 누가? 임금이. 방면을 맡기시니 믿으시고 주체 땡땡 임금. 주체 방면을 맡겨주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로 망하라. 임금의 은혜야 가디로는 갈수록 이 망자가 없을 망 없다고. 극자는 끝이 없습니다. 남쪽 끝을 남극 그러잖아요. 북극 남극.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림에서 연추문을 들이달려가서 경해남문 바라보고 경해로 남쪽 문을 바라보고 이미 지나간 거야. 경일까지 지나갔어. 임금 만났어. 하직고 물러나니 임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났어. 물러났더니 옥절이 딱 앞에 서 있구나 그 말이야. 옥절이 앞에 서 있구나. 옥절이 뭐냐면 관찰사 심표, 관찰사 임을 증명하는 노리개 같은 건데요. 일부분이 이렇게 우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노리개 알아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알겠죠? 그게 관찰사 신분증입니다. 관찰사 심표, 옥절이 앞에 있구나. 그럼 이 옥절을 뭘로 만들었던가 할 수 있어? 옥으로 만들었던가 할 수 있네.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정철 문체의 특징인데 유배지에서 한양까지 가는 여정을 자세히 묘사했어. 과감하게 생략했어. 그렇죠. 과감한 생략, 비약, 압축. 이게 정철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막 쓰지 않아요. 평구역 말을 갈아.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더니 흑수라는 지명으로 돌아 들어가니까 섬강은 어디며 티악이 여기로다. 섬강은 어디쯤인가 치악이 여기로다. 벌써 어디까지 왔어? 치악산까지 왔어요. 원주. 그 말은 다 지난 거야. 연추문, 경해로 남쪽문, 평구역, 흑수, 섬강 다 지나고 치악까지 온 거야. 알겠죠? 압축지 뻑뻑 쓰고 있죠. 벌써 강원도 치악산 원주까지 왔어요. 서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서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다고 밑줄 치고요. 이게, 정철에 관동보고 할 때, 혹시 읽을 수 있나? 연군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군지정은 누구를 생각한다 그 말이야. 임금을 생각하는 게 연군지정의 사무할 연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우국지정입니다. 우국지정은 뭐 하는 감정이야? 나라를 뭐 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백성을 생각하는 거, 백성을 사랑하는 거. 뭐라고 썼냐면 선정, 포부. 포부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정이 뭐냐면 좋은 정치, 착한 정치가 아니고 좋은 정치를 잘하겠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는 포부, 뜻을 밝히는 거, 뜻을 품은 거. 그래서 선정포부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 관동백업 할 때 꼭 알아야 될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가 임금을 생각하냐, 백성을 생각하냐, 나라 걱정이냐, 아니면 정치를 잘하겠다는 뜻을 펼치냐라고 해서 뜻이 달라집니다. 찍었어요?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소양강 나랫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밑줄.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한자는 그리지 마세요. 한글로만 쓰세요. 한자를 그렸는데 대부분 보면 10명 중에 8명은 한자를 잘못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써준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쓰고 어떻게 하라고? 인터넷 검색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자를 옮겨줬든지. 한자 썼냐? 그냥 봐보고. 잘 쓰는 거 봐볼게. 어디 썼냐? 한자. 잘 썼어. 안 썼으니까 잘 썼어요. 한자? 잘 써. 안 써. 쓰지 마.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마음대로 써보거든.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든다?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말이야. 자,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소양강 가봤나? 강원도에 소양강 있잖아. 소양강 최근에 노래도 있잖아.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들까? 한강으로 흘러들거든. 그래요? 그러면 답은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그 말은 한강으로 흘러들겠지가 답이에요. 그럼 한강은 어디 있어? 한양에 있지. 그러면 누가 사는 곳이야? 임금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소양강에 있는 이 물도 임금 쪽으로 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야? 그럼 무슨 지정이야? 연군 지정입니다. 좁고 있냐? 큰일이다. 하죠. 이게 뭐라겠냐면, 저 남학생은 인사도 잘 하는데, 나랑도 인사도 잘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적어. 인사도 않고 그랬으면 넘어가는데. 고심고옥에 백발도 하다, 이씨. 아까, 밥 먹으러 가다가 나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사람. 나 바로 나갔다가 어떤 아줌마하고 말싸움 붙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유물 나와주는데 나는 항상 유물 나와주면 항상 다 읽어봅니다. 그 사람 그게 아르바이트 수가 있잖아. 내가 안 받아주면 한 장을 더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주면 항상 읽는데 받을 것도 얘기를 하겠는데 전광훈 목사 한기총 관련해서 나보고 동영상도 듣고 하라는 거야. 그냥 갔어도 되는데 배가 고팠잖아. 그냥 가면 되는데 안 받아요 하면 되는데 저 교회 유물 안 받습니다 했더니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라게 보니까 한기총이네요. 그랬어요. 코로나 교회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래. 그랬더니 밑에 한기총 써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네. 상관없이 나와준 거야. 자기는 그 상관없다는 거야. 또 나오니까 우리 그걸 주체는 하지만 자기 교회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해요. 일단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알아보시라고 왔는데 사라졌어. 밥 먹고 나니까 사라졌다고.
미움을 나눠줄 때도 알고 나눠줘야지. 뭔 교회인지 모르고, 모든 교회를 욕한 건 아니고요. 알고 나눠줘야지.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아, 이 부분은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할 거 아니야. 그래, 전도가 되지 않냐? 자기가 어떤 이유를 나눠주도 모르고 나눠주면 말이 안 되지. 아니면, 그거를 지우든지, 한기총이란 말을 지우든지. 알겠죠?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쪽은, 좋게 말하면 다양한 정치 의견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이런 데 의견이 세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어디로 흘러드냐? 한양으로 흘러들겠지. 그 다음, 고신고국의 백발도 하다시야. 고신고국. 고신은 뭐야?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나면, 야, 나라를 떠나냐? 정철이가? 아니죠. 이 나라를 떠난다는 뜻은 경복궁 궁궐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왕 복직이 될 거, 청와대, 즉, 경복궁에서 일하는 직책을 했다면, 임금 옆에서 뽑히랬다면 내가 바로 어째? 임금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거국 나라를 떠나 경복궁 바깥에 강원도 외관직을 하잖아. 외관직을 하니까 임금한테 직접 조언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니까 백발도 하도하시합니다. 하다가 뭐야? 많다 뜻이었죠. 흰머리도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흰머리도 많기도 많구나. 그 말은 무슨 지정이야? 우국지정이죠. 우국지정. 동죽방 기호세와 북간정에 올라니 동주에서 밤을 철원입니다. 동주에서 밤을 왜 겨우 세웠냐면 백발이 마도하시자 많기도 많았잖아. 북간정에 올라니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별이다. 삼각산 올라 무슨 산이 이게? 삼각산 올라 무슨 산이냐고? 북한산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종합반 상거 다 시험에 나와. 니들 하도 안 적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돼야 적어. 니들이 빨리 적어놔라 그 말이요. 큰일이다. 아무 말 안 하면 안 적고 있어. 삼각산 제일봉이 북한산 제일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별이로다. 웬만하면 보이리로다. 자, 북한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 같대. 북한산에 올랐더니. 그러면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별이로다. 넣으시고 무슨 지정이야? 연군 지정이죠. 왜? 삼각산 북한산에 뭐가 있어요? 경복궁이 있잖아. 청와대. 경복궁이 있으니까 경복궁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임금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고. 궁왕 대골태 오작이 지적이니 궁의 왕 대골태의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는 겁니까? 후고구려에 썼던 궁예라는 왕이 궁의 왕이 대골터만 남아있어. 대골태의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니 자 얘가 좀 보면 궁왕 대골태의 오작이 지적 이거는 인생무상이죠. 나라에 있는 스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맥수지탄도 가능합니다. 천고망을 안 한다 모르는다. 천년 전에 흥했다 망한 것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본 겁니다. 누구한테? 오작한테, 까마귀 까치한테 아느냐 모르냐, 알고 우짖느냐 모르고 우짖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회왕리의 이름이 마추와 같을 회왕 이름 이는 주격이 아니고요. 비교 부사격으로 봐야 됩니다. 회왕리의 이름과 그 말이야. 회왕리의 이름과 마추와 같으시고 마침 같구나. 회왕 옛날 이름과 마침 같구나. 이 말은 지금 강원도 쪽 이 관동으로 왔잖아. 와가지고 행차를 하고 있거든. 하고 장승 같은 거 있죠. 하나의 장승이 나왔다는 건 새로운 마을로 시작됐다는 거잖아. 거기 가니까 이곳 마을이 회양이라는 거야. 그러면 시골 마을에 군 단위, 면 단위를 정치를 어떻게 알겠어? 처음 들어봤겠지. 아, 여기가 회양군이요. 근데 중국에 회양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양에 급장이라는 사또가 있어요. 우리 말하면 태수 정도? 사또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나 선정을 펼친 거예요. 너무나 태평선을 이끈 거야. 이게 회양하면 급장이 선정을 펼쳤던 군수. 중국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여기가 회양이래. 그러면 중국 회양군 이름과 마침 같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회양 예인 이름과 마침 같으시고 회양 예인 이름과 마침 같구나. 급장의 풍채를 고찬히 볼 거이고 고찬은 다시라는 뜻인데요. 급장의 풍채 모습을 고찬히 볼 거고 다시 안 볼 것인가? 그 말은 급장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밑줄. 급장의 풍채를 고찬히 보고 주고 이 말은 누가 급장처럼 되겠다 그 말이야. 내가. 그럼 뭐야? 아니 이 중에서 뭐냐고. 선정포부이죠. 무슨 애민정신이야. 선정포부라니까. 선정포부입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가명 가운데가 무사하고 일이 없고 시절이 3월입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 시내길 풍악산은 금강산의 가을 이름입니다.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풍악산 그립니다. 금강산이 계절별로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봄에는 금강산 그래요. 봄에는 금강산 그리고 여름에는 복례산 그립니다.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하고요.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시절이 3월이기 때문에 어디로 뻗어 있다고 해야 돼요? 금강으로 뻗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철이 금강산의 이름을 몰라서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했겠냐? 그건 아니죠. 왜 일부러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풍자가 단풍 풍자거든요. 화천이라고 했죠. 꽃 피는 물길. 그러니까 꽃이 하도 있어가지고 꼭 단풍 든 산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뜻으로 봐줘야 맞습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여행 장비를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돌길에 막대를 짚어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는 게 어느 동네로 들어갔지? 만폭동 들어갔죠? 만폭동 들어갔는데 만폭 갈 때 폭자가 폭포폭자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올 것 같아? 폭포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 같은 무지개 밑줄, 옥 같은 영해초리 밑줄 둘 다 폭포입니다. 석동에 뿜는 소리에 심지에 살신 들을 때는 우레라니 우레 밑줄 폭포입니다. 보이나 눈이라 눈 밑줄 폭포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은과 같은 무지개가 있어. 자, 은과 같은 무지개가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과 같은 무지개가. 알겠죠? 폭포죠. 옥과 같은 영의 초리가 꼬리입니다. 옥과 같은 영의 꼬리가 있는 겁니다. 다 뭐야? 폭포입니다. 그렇죠? 물론 같은이란 말이 있으니까 지유법이고 석고던에 뿜는 소리 심리에 젖었으니 소리가 심리까지 펼쳐져 있으니 그 다음 밑줄 들을 때는 우리려니 본인한 노래가 미치면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였어. 천둥소리였어.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천둥소리였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눈도 뭐야? 폭포죠. 같은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는 운유법이고요. 그러면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인데 보이는 눈이다 그랬습니다. 운유법인데 만약에 표현법이 찾으라 했는데 운유법이 없으면 뭘 찾아야 되냐면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인데 가까이 와 보니까 이 말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썼다. 원경에서 이것도 표현법이야. 멀리서 들을 때 원경에서 썼다가 가까이 와 보니까 눈이구나. 근경으로 와서 봤었다. 이것도 표현법이야. 그 다음 표현법, 수사법, 표현법. 비로봉 상상도에 비로봉 상상도는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어적인 겁니다. 그러면 올라보니는 올라보았더니가 아니고요. 올라본 사람이 그 말입니다.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이신 거? 그 누구이냐 그 말이야. 그 누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무도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야. 동산 태산이 어디다 놓던 거? 자, 노국조부실 이거 뭐냐면 공자가 뭐라 했냐면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동산에 올라갔더니 노나라가 작게 보였어요. 별것도 아니네. 태산에 올라갔더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산 태산이 어디가 높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고 노나라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짜여 적다고 말했는가? 누가? 공자님께서. 어와 저 주의는 밀주고 공자의 주의, 공자의 경지죠. 저 공자의 경지를 어디하면 알 것이고 어찌하면 알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공자의 경지보다 더 높은 경지 올라가야 알 수 있죠. 조선시대는 유교사이지. 유교의 교주가 공자잖아, 공자. 그래서 공자의 경지까지는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오르지 못하니 내려가면 그래야 할까? 공자의 경지까지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쾌상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공자의 경지까지 못 가냐 내려가. 그 말은 비로봉 상승 때 올라간 사람은 그 누이가 있죠. 그럼 비로봉 상승 때 정철도 못 가죠. 못 가니까 내려간다 그 말이야. 그럼 비로봉 상상도는 올라가 보지 못했어. 여기는 모든 장소는 다 여정이 맞는데 비로봉 상상도만 여정이 아닙니다. 간 곳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 안 된 사람 질문. 그 다음 원통고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원통고 가는다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 그 앞에 너럭바위 활용서 되었으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적어볼까요? 활용소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활용소라는 연못이 있어. 활용소라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연못에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 바다까지 가. 그럼 바다의 이 물이 햇빛 받아가지고 뭐가 돼? 위로 올라가겠지. 증발하겠지. 증발해가지고 구름을 만들어.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면 비구름을 만든 거야. 비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비를 막 뿌려.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뿌려. 그런데 이 상황이 밑에 현실이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 메말라 있어. 메말라가지고 다 메말라가는 풀들이 있어. 메말라 풀들을 이 3일 동안 내린 비가 다 살린다 뜻입니다. 그러면 뭔 뜻이냐면 활용소에 있는 용이 그리고 활용이야. 소자는 연못소자고요. 용이 설에 있다가 흘러서 바다까지 가. 바다에서 승천을 해. 비구름이 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내린 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벼랑에 굶주려 있는 풀들을 메말린 풀들을 다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용은 뭘까요? 정철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높은 관직의 벼슬이 돼서 비를 다 내려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선정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원통고 가는 길로 가느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앞에 너럭바위가 활용소이 되어서라. 활용소가 되었구나. 너럭바위가 활용소가 됐습니다. 천년 노령이 구비설에 있어. 그럼 천년 노령은 밀주고 누구야? 정철. 노령이 늙은 용이 구비설에 있어가지고 주야에 흘러내 창에 이르으니 창에는 넓은 바다. 밤낮으로 흘러내서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풍문을 얹어도 3일을 들였는데 디다가 내리다 떨어지다. 디다가 떨어지다 내리다 떨어지다. 풍문을 얹어 얻어서 비구름을 얹어 얻어서 3일 동안 내린 비 3일을 들였는다.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서 음에는 그늘진 벼랑, 그늘진 벼랑이 이온풀은 시든풀, 그늘진 벼랑의 시든풀을 다 살려 내려보나. 거기 밑줄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 이건 뭐야? 선정포부죠. 천근을 못 내보아 하늘 뿌리를 못 봐서 망향정의 오른말이. 망향정 오른말이는 오른이입니다. 올라서 하는 말이 하면 안 되고 오른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뭐냐. 가뜩 노안 고래 밑줄 놀라서 놀래길래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건이 분건이 어지럽게 부는 거. 불건이 분건 어지럽게 부는가. 은산을 꺾어내 은산 밑줄. 육합에 온생이 내리는데 5월 정천에 백설은 무슨 백설 밑줄. 고래 5월 하늘에 흰눈이 내릴 수가 없죠. 5월 하늘에 흰눈이 내릴 수 없죠. 백설은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파도입니다. 파도. 그러면 은산도 파도고 분노한 고래, 노한 고래도 파도입니다. 그래서 고래나 은산이나 백설은 다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야. 갈등이 심한 파트입니다. 갈등이 심한 파트인데요. 글싸 봅시다. 성군을 피워 소나무 뿌리를 베어내어 풋잠을 얼핏더니 꿈에 그렇습니다. 꿈 동그라미 치고 갈등 해소의 매개체죠. 꿈의 신성이 되잖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꿈의 한 사람이 날달아 이루는 말이. 자, 꿈의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 말이야. 자, 그대를 내 모리 앞도 큰 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그대를 내 모리라 상계의 진선이라. 황제가 일자를 어떻게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라온다. 적은데 가지마고 이슬 한잔 먹어보고까지. 큰 따옴표를 딱 잡으면 이거는 꿈에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야. 꿈의 신선이 누구에게? 정철에게 한 말이죠. 꿈의 신선이
정철에게 한 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4명의 밑줄을 막 칠 거야. 막 밑줄 4개 쳐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를 밑쳐가지고 다음 중 기억력 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의미하는 사람이 다른 걸 고르죠. 그러면 3명은 정철인데 1명이 신선. 이해돼요? 3명이 신선인데 1명이 정철.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꿈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굴까? 신선. 날달에는 나는 누구야? 나. 정철. 나에게 이런 말이 그들을 내 모르랴. 그들은 누구야? 정철. 내 모르랴. 내는 누구야? 신선. 상계의 진선. 여기 중요합니다. 진선은 밑줄. 이게 신선일까 정철일까? 정철입니다. 너는 상계의 진선이었느니라. 황정경 일자를 신선들이 읽는 경이 황정경입니다.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서 인간은 속세입니다. 속세에 내려서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는 밑줄 누구야? 신선이죠. 신선을 따르 하느냐? 장가 가지 말고 이술 한잔 먹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북두성을 기울여, 북두치성을 기울여가지고 북두치성이 국자 모형이거든. 기울여가지고 창에서 푸른 바닷물을 보내어 쥐도 먹고 나를 먹이거늘 선의장 기울이니까 화풍이 습습하여 온화한 바람이 습습해서 양 액자는 겨드랑이입니다. 양쪽 겨드랑이 축혀드니까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날리다.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웬만하면 날 것 같아. 웬만하면 날 것 같아. 이거 뭐야? 신선이 됐어 안 됐어? 돼버렸죠 꿈에.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술을 가져다가 사회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 창생이 백성입니다. 억만 백성들 다 축해 맹군 후에 그자 고쳐 만나 또 한잔 하자고. 그걸 몇 줄? 억만창생을 다 축해 맹군 후에 그자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이게 무슨 사상을 하냐면 애민사상 맞잖아요. 애민사상인데 먼저 공적인 근심을 생각하고 뒤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생각한다. 이거를 선웅후락사상이라고 그래요. 애민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맹근 다음에 그제야 고쳐만에 다시 만나 우리가 또 한잔하자. 말이 치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구만리 장궁에 올라가니까 공중에 옥소 소리, 옥통수 소리 어젠가 그젠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구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바다 깊이를 모르는데 바다 끝인데 어찌할 것인가. 명월이 천산만명에 안이 비친 데 없다. 명월은 밝은 달입니다. 밝은 달이 천산, 만개의 산, 천개의 산, 만개의 골짜기에 안 비친 데 없다. 그러면 명월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안 비친 데가 없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관동별곡을 해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916쪽 고대 소설을 하고 고대 소설 작품 한 작품 분석을 하고 나머지 또 하고 전통국하고 작품 분석하고 시조 같은 거 숙제로 시조 같은 거 어떤 거 모르고 있으면 생각과 그거 설명해 줄 테니까 심화 듣는 사람도 안 하셔도 되고요.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마치게 고생했습니다.